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린 것처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4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4차 발사는 2년 반 전 3차 때보다 더 높아진 기술 난이도를 극복하고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 시대로 전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김성수 경희대 우주탐사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일련의 과정들을 좀 짚어볼 텐데 일단은 0시 55분이 원래는 예정됐던 시각이었는데 18분 지연되고 1시 13분에 발사를 했거든요. 이 과정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 스튜디오에 나오려고 좀 일찍 잤고요. 네. 그리고 자다가 깨보니까 이제 발사 직전이어서 이게 연기된 거는 직접 보진 못했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사 발사 전에 한 10분 전부터 이제 자동으로 시퀀스가 시작되는데 그 모든 장비의 부품들을 다 하나씩 점검하는 과정 중에서 센서 하나에서 이상 신호가 왔고 근데 그 센서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부품 중에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인지를 확인하느라 조금 지연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이 발사 가능 시간대, 이걸 윈도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게 한 30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빨리 결정을 내려서 지연은 됐지만 어쨌든 오늘 새벽 시간대 안에 발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발사 시각이 18분 정도가 지연이 됐지만 이후에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비행 시간이 당초 예상보다 3분 정도 단축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건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닌 거죠? 네, 아닙니다. 지금 누리호는 3개의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 2단, 3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각 단에서 혹시 조금이라도 예상보다 다른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과정이 생길까 봐 약간 여유를 두고 이 비행 스케줄을 만든 것 같고요. 근데 거의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작동을 하다 보니 이렇게 여유를 둘 필요가 없어서 예상보다 3분 좀 일찍 모든 과정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번 1, 2, 3차 발사 때와 비교해 보면은 확연하게 달라진 점이 이번에는 처음으로 야간에 발사했다는 점을 한번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형 위성,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기가 꼭 이제 새벽 시간에 발사를 해야 됐던 거죠. 네, 아마도 이 새벽 아니면은요, 한낮 둘 중에 하나의 발사를 해도 됐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우리 그 3차 발사 때, 3호 때도 그랬고 지금 4호 발사 때도 그랬고 둘 다 태양 동기 궤도라고 하는 궤도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태양 동기 궤도는 지구 주변을 도는 위성이 태양하고의 각도가 항상 일정하도록 만드는 아주 특수한 좀 그 궤도인데요. 그 3차 발사 때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2호였죠. 네, 2호가 여명 황혼 태양 동기 궤도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이제 저녁 6시 부근에 발사가 됐었고요. 근데 그때도 물론 새벽 6시에 발사를 해도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새벽에 발사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낮 동안에 준비를 제대로 해서 저녁에 발사하려고 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똑같은 태양 동기 궤도인데 태양하고 어떤 각도를 가지려고 했냐면은 이 위성이 지구의 밤 지역을 나를 때는 완전히 한밤, 그러니까 자정 근처가 되고 그다음에 낮일 때는 정오인 지역을 날도록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그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오로라를 또 관측하고 또 그 대기광이라고 하는 걸 관측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려면 가장 어두울 때 북극 또는 남극을 관측하고 그 지역을 지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극지방 주변을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특정한 시간대 발사하는 게 필요했는데요. 지금 이번에 그 양극 중에 북극 지역을 지나갈 때, 북극을 가까이 갈 때 한밤중이 되도록 선택을 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가 북위 지방에 있지 않습니까? 북반구에 있는데 북반구에서 발사할 때는 한밤중 근처에 발사를 해야만 북극 지역을 지나갈 때 위성이 한밤중이 됩니다. 그래서 밤중에 발사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차세대 그 중형 위성 3호라고 하는 주 탑재 위성의 과학 임무의 요구 조건 때문에 밤중에 발사하신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번 4차 발사를 성공하면서 사실상 발사 운용 기술의 고도화를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탑재된 위성 13기를 모두 제대로 분리를 해내면서 원하는 시간대에 정교하게 이렇게 위성을 보낼 수 있다는 능력을 입증해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전체 과정을 보면요, 발사 전 과정도 있고 발사 순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행을 하는 과정도 있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이 로켓 발사의 최종 목표인 위성 사출, 위성을 이제 로켓에서부터 분리해내는 거를 사출 또는 분리라고 하는데요. 그 전반 모든 게 다 성공을 해야 되죠. 근데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축구에서도 이제 마지막 순간에 공격수가 골을 넣는 순간이 중요하듯이 네. 위성을 제대로 제때에 궤도, 그러니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제대로 분리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에 지금 물론 아직 발사가 된 지 5시간이 조금 남짓 지났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그 분석을 하진 못했겠지만, 또 초기 분석에 따르면은 13기의 위성 분리에는 다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리고 누리호가 탑재한 위성의 중량이 2배 가량 늘어난 점도 한번 분석해 보면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도 더 무거워진 거를 날려 보내려면 조금 더 고도한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이 누리호는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지금 이 탑재체들이 올라간 궤도가 고도가 600km거든요. 예. 그래서 600km의 태양 동기 궤도에 올릴 때에는 한 2톤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1차 발사 때는 아쉽게 이제 3단 로켓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예. 성공을 못했지만 지금 2차, 3차, 4차 다 성공을 했는데 2, 3, 4차 때의 이 600km 고도에서의 태양 동기 궤도에 들어가는 이 탑재체의 총 무게가 2톤인 건 사실 크게 변화가 없었었고요. 근데 3차 발사에 비해서 이번이 더 무거운 거는 3차 때는 주 탑재 위성이 소형 위성이었습니다.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라고 하는 거였고, 이번에는 주 탑재 위성, 아무래도 주 탑재 위성이 가장 무겁거든요. 가장 무거운 위성이 이제 중형 위성이다 보니까 무게가 500kg가 약간 넘었었고요. 그래서 이 위성의 총 중량이 좀 많이 늘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모두 2톤 안에 들어오는 이 발사 능력 안에 들어오는 무게임은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 4차 발사가 첫 민간 주도의 발사이지 않았습니까? 또 3차 발사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사체 제작이나 조립을 주관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체계 종합 업체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를 또 제작하고 조립하는 전 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3차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계속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아니면 한국항공이라고 영문자로 줄여서는 KAI라고 부르는 그 기업들이 계속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두 기업이 가장 큰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기업이었는데요. 3차 발사 뒤에 이제 정부에서 4차부터는 민간에 어느 정도의 기술을 이양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때 이 3차 발사 직후에 공모를 했죠. 이 체계 종합 기업을 이제 할 기업들을 공모를 했고 최종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한국항공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경쟁을 했고요. 한화 쪽이 이제 승리를 해서 그 체계 종합 기업으로 선정이 된 다음에 그 지금 한 2년여 동안의 준비를 해가지고 이번에 발사에 참여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에는 발사체 제작뿐만 아니라 총 조립, 그다음에 참여업체 관리 등 발사 전 과정을 주관했고요. 또 발사 과정 자체에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이 발사 후 뭐 비행 이런 운용 이런 걸 맡은 건 아직 항우연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차차 이 체계 종합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민간 기업으로 이 정부에서 하던 우주 발사 서비스를 민간 기업으로 넘기는 거는 이미 2000년대 미국에서 스페이스X에 나사가 조금씩 이제 발주를 하고 넘기기 시작한 것도 있었고, 또 이미 유럽에서는 80년대부터도 아리안이라고 하는 기업을 그 ESA라고 해서 유로피안 스페이스 에이전시인데요. 유럽의 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ESA에서 이런 아리안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뭐 사실 사기업은 아니고 공기업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그런 쪽으로 그 발사 서비스 임무는 넘기는 게 이미 추세였습니다. 근데 스페이스X가 워낙 이번에 성공을 하다 보니까 21세기 들어서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건 모든 나라에서 그 다음 수순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3차 발사가 성공한 걸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겪고 있고요. 앞으로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 독점을 할지 아니면 또 한국항공이라든가 다른 기업에도 기회를 줄지 그건 한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 보면 내년에 5차가 계획되어 있고 2027년에 6차가 계획되어 있고 또
8차 발사 이후부터는 매년 한 번 이상 발사가 계획돼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적어도 매년 1년에 한 번 이상 누리호를 발사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네, 저도 조금 전에 여기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에 뉴스를 봤었는데요. 일단 6차까지는 계획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7차는 이제 아까 나와서 발표하신 분께서 항우연 관계자분께서 7차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고 8차부터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또는 그 이상을 발사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우리 누리호가 항공우주연구원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 회사만 당연히 참여한 건 아니고 예.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의 중견 기업 또는 작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한 1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과 다 같이 상생을 하면서 이 일종의 그 에코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건데 이런 우주 산업 생태계를 유지를 해야 되고 인력 유출도 막아야 되고 또 장비가 노후화되는 것도 막고 이런 모든 거를 위해서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발사하겠다라고 항공우주연구원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5번, 10번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당연히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발사 민간 주도의 우주 시대를 이제 성공을 하면서 앞으로 우주 산업 성장 가능성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앞서 말씀 주신 그 유럽의 서비스 업체나 또 미국의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처럼 발사 서비스 체계 종합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도 이 부분은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스페이스X가 워낙 성공했는데 스페이스X가 성공한 배경 중에 하나는 로켓은 이게 그 규모의 경제학을 여실하게 보여줬는데요. 굉장히 큰 로켓을 만들고 그걸 성공을 했기 때문이고요. 큰 로켓을 만들면 발사 비용이 매우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위성들이나 여러 임무들을 한꺼번에 태워서 보낼 수 있어서 그 옆에 이제 같이 동승을 하는 그런 위성들은 발사 비용이 매우 낮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위성 발사 수요가 많지가 않아서 이런 큰 로켓을 만들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같이 이제 1년에 몇 번 정도의 그 발사 수요가 있는 나라에서 중소형 로켓을 만들어서 스페이스X나 블루오리진 같은 큰 로켓을 만드는 기업하고 경쟁을 하기는 상업적 경쟁은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이런 체계 종합 기업을 크게 키워야 될지는 조금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한 가지 방법은 우리나라하고 좀 같이 가까이에 있는 우방 국가들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예를 들어 유럽이 그 예죠 ESA가 아리안을 만들었듯이 이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같이 이제 컨소시엄 형태로 체계 종합 기업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과 좀 대항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 성공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김성수 경희대 우주탐사과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